어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400조 원, 정확히 말하자면 1,388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를 콕 집어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더욱 어려워지는 대출과 서민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정리와 은행권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계부채 대책,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발표한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내용의 핵심은 예. 앞서 발표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 빚을 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요. 예. 이번에 꺼낸 투기 방지책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축소입니다. DTI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파리 대책 때 서울의 투기 지역은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예. 하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면서 다주택자의 DTI 비율을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연봉 7천만 원인 연봉 7천만 원인 다주택자가 서울 투기 지역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 한도가 전부 다 6천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더 강한 규제인 총체적 상환 비율 DSR이 시행되는데요. 이것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새로 집을 살 때는 전체 대출 한도에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을 따진다 이 말이죠. 수요자 사이에서도 건설사 간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예. 여유자금이 없는 수요자는 좀 입지가 좀 떨어져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예. 높아지는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주택사업 비중이 큰 중소, 중견 건설사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에서 중도금 대출 금액이 줄고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가 입주자를 대신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야 하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중소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워져서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 위험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은행권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출에 대한 수요가 뚝 끊겼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다주택자 대출 상담은 파리 대책 이후로 사실상 끊긴 상태고요. 예. 무주택 실수요 상담이 잠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여기에 신 DTI까지 적용되면 대출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집값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떨어져야 마땅한데 과연 집값은 떨어지게 될까요? 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이 일단 일어나고 가격 상승세가 멈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DTI나 DSR이 모두 내년 이후 도입되는 데다가 아직 DSR 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업계는 정부 발표 내용이 예측했던 수준이었고 단계적인 규제여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규제 강화 전에 미리 투자를 마무리 짓고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신 DTI 규제 등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목적의 부동산 투매 우려가 줄었다는 점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덜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일단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우려되는 점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후속 대책, 관련 대책도 준비 중이죠. 네, 부동산 시장에는 또 추가 악재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고 5%까지 올라갔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내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3만 호를 안정적으로 공급시켜서 불필요한 민간주택 매매 수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여유가 있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올해 말까지 쏟아 나올 공산이 커졌고요.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서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